안녕하세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비법 강의를 맡은 멘토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멘토를 붙였냐?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 올바른 멘토가 되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멘토란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의 진수를 제 정규 강의에서 아마 맛보실 거고요. 그렇게 배우시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정말 쉽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맛보기로 몇 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늘 배우신 것만으로도 진짜 쉬울 수 있겠네 라고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네 파트로 구성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 강사 소개,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소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제 강의를 축약해가지고 몇 문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축약된 강의가 될 거예요. 정규 강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풀 거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 그러니까 제 강의 내용 소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는 가격 분석에 관해서 두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파트, 총 5문제는 입지 분석에 대해서 풀어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 분석, 입지 분석 두 가지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정규 강의 들으면 상가 꼬마 빌딩 투자의 핵심을 알 수 있겠다 아마 확신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강사 소개를 할게요. 저는 멘토 손오공이라고 하고요. 자, 저는 1973년부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상가 꼬마 빌딩 아주 딱 넓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상가 앞쪽을 상가를 들이고 뒤에는 주택을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상가 주택 같은 그거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그 임대 놓은 거를 많이 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고 큰 부자 아니에요. 큰 부자 아니고 늘 그냥 아주 그렇다고 좋은 자리를 하신 게 아니고 웬만한 자리를 하셨는데 안 좋은 자리를 할 때는 저것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으면 이 정도면 괜찮구나. 그걸 제가 체질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자격증 일을 하다가 2006년부터 제가 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아주 본격적으로 뒀죠. 그전에도 관심은 뒀지만 본격적으로 못 하다가. 그래서 2006년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주택 투자, 소형 아파트 투자, 빌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성적도 좋았고요.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러스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경기는 완전히 꺾이고 그때부터 좀 많이 푹 쉬다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상가 꼬마 빌딩은 제가 늘 보던 거잖아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그때도 뭐 계속 하셨고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2009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 잘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옆에서 부모님 거 옆에 임대 놓고 고생하시고 이걸 봐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언제나 어떤 걸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한 입지보다 항상 좋은 걸 했어요. 그 밑바탕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36년간 본. 그래서 저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뭐 아파트 투자, 소형 아파트, 빌라, 토지 투자 많이 해봤지만 어떤 것보다도 쉽습니다. 다만 쉬운데 좋은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올 때 딱 잡는 그 상가 꼬마 빌딩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어떤 투자보다 알차고 정말 행복한 투자예요. 제가 그거를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멘토 손오공 왜 강의를 하게 되었나?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책을 내고 그렇게 되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제가 우리 애들 가운집을 하나 써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여러 파트 중에서 하나가 재테크 파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술에서 가르쳐 줬고 어리니까 우리 애들이 크면 제가 좀 또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쓰고 있었죠.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공개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아예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책이 하우상가 꼬마 빌딩 재테크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뒤연이어서 실전 상가 투자, 실전 꼬마 빌딩 투자가 나오게 된 거고 여러분이 그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거 못 보실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책은 그렇고 강의는 왜 하게 됐느냐. 저 원래 강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의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좀 붕붕 띄워줘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하고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상가꼬마 빌딩 투자를 너무 어려워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가꼬마 빌딩 투자, 실전 투자 할 때 항상 느낀 게, 상가꼬마 빌딩 투자는 진짜 다른 투자보다도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할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다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책을 어차피 쓴 마당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시면 아마 상가꼬마 빌딩 투자가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아마 잠깐 2시간도 안 되는 1시간 정도짜리인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몇 문제 풀어보지 않지만 자, 그래서 왜 강의를 하게 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쉽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여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왜 가장 어려워하냐면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성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의 일반 원칙이에요. 대원칙. 제가 아파트 투자, 빌라 투자, 토지 투자할 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둡니다. 좋은 입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산다. 이러면 길게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특히 상가꼬마 빌딩이 더해요. 주택은 조금 안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가꼬마 빌딩은 좋은 입지, 일정한 이상 입지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정규 강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1층 전용 10평 기준 100만 원 이하짜리는 상가 자리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 일정 이상 입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100만 원, 10평 기준. 그래서 좋은 입지 물건을 사서 이거를 좋은 입지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입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좋은 입지 일종의 우리 강남역 10번 출구 바로 앞 1층 50억짜리를 100억에 샀어요. 그럼 성공하나요? 당연히 실패하죠. 좋은 입지 보는 법을 알아야 되고 좋은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를 분석하셔야 돼요? 상가꼬마 빌딩 투자 성공하시려면 좋은 입지 아닌지를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입지는 좋은데 이거를 5억짜리를 10억에 살면 성공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비슷한 얘기인데 왜 여러분들이 상가꼬마 빌딩 투자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나?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당연히 배워야 할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강의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할 핵심 부분을 다 핵심적인 부분만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을 배워야 되는데 기존에 너무 미흡했어요. 배우시는 부분이. 그쵸? 배울 부분이 없었어요. 입지 분석. 근데 제 책을 보거나
오늘 이제 잠깐 조금 있으면 강의 내용 뭘 가르쳐 드릴지 얘기할 텐데, 그거 보시면, 이래서 확실히 이프지 분석에 완벽하게 배울 수 있겠구나 느끼실 거예요. 가격 분석 완벽히 배우실 수 있겠구나 느끼실 겁니다. 근데 기존에 핵심 부분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을 공부해도 상가 꼬마 빌딩, 아니 100년을 공부해도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배워야 할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대로 배우실 거예요. 자,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서 배워야 할 핵심 분야가 뭐예요? 입지 분석하고 가격 분석이죠. 그렇죠? 어떤 게 이게 장사가 대립진가? 이걸 분석해. 그게 입지 분석이고, 좋은 자리인데 이게 싸냐 비싸냐, 내가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니냐, 이게 뭐예요? 가격 분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로 아직까지 뭐 배우셨어요? 매출 분석, 업종 분석, 법규 분석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긴 한데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모든 게 100일 필요한다면 90 이상이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이 90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점도 안 되는 거, 여기에 너무 매달렸던 거예요. 법규 분석, 업종 분석, 매출 분석. 근데 투자에서는 입지 분석하고 가격 분석이 이게 핵심이에요.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중개에서는 뭘까요? 우리 중개사님 여기 많잖아요. 중개사님들이 중개하실 때는 법규 분석, 업종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한테 들으실 분은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님 중에 투자하실 분, 투자에 관심 있는 분. 그럼 뭘 보여야 돼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그렇죠? 근데 우리 법규 분석, 업종 분석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반드시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잘 아셔야죠. 저한테 배우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못 미쳐요. 우리 이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들 많아요. 최원철 교수님이라든지 하 교수님이라든지 되게 많죠. 이런 분들한테 완전히 저하고는 레벨이 다른 분, 중개 쪽에서는 이분한테 배우시면 되고요. 근데 매출 분석은 또 이 창업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못 따라가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창업 전문가한테. 근데 투자에 관해서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마 반드시 배워야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은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 강의, 정규 강의는 뭐냐? 핵심을 다루는 강의고 완전히 새로운 강의가 됩니다. 왜? 입지 분석, 가격 분석. 이거는 이제 입지하고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경제학적 마인드로 보면 수요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분석.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이루어지죠. 그게 가격 분석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하우 상가 꼬마 빌딩 재테크에서는 제가 입지 분석, 가격 분석으로 그룹편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실전 상가 투자, 실전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경제학적 마인드로 상가의 수요, 상가의 공급,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상가의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자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결해 주는 점이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연결점. 이게 상가의 수요와 접근성과 가시성, 그 다음에 횡단보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입지 분석은 제가 정규 강의에서 어떤 걸 주로 가르칠 거냐면요. 크게 5가지야. 로케이션 5. 입지 분석법 5가지. 러브에서 에로죠. 그쵸? 에로. 자, 이게 이제 제가 흐르는 입지 분석은 주동선 분석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르는 입지 분석을 다 주동선 분석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거면 5개가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거시동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주동선 분석. 여기에는 흐르는 입지 분석도 있죠. 그 다음에 접근성과 가시성 분석. 그 다음에 구매 수요 분석, 구매 수요의 크기 분석, 범위 확정 분석, 그 다음에 상가 공급 분석. 상가 공급 분석은 실은 이게 개인 이야기는, 저 같은 개인 강사 가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왜? 상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LH나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제가 또 만들어냈어요. 상가 공급, 근린상가하고 근린상가 주변 세대수와의 관계. 많냐 적으냐, 이거를 제가 웬만큼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만들어낸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게 이게 뭐 흐르는 입지 분석도 제가 따로 완벽하게 따로 한 게 있고 거시동선 분석 완전히 따로 했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구매 수요 분석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완전히 새로 한 거. 이런 건 이제 정규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저한테서 밖에 못 배울 거죠. 왜냐면 제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 분석은 크게 value죠. value 두 가지. 뭐냐면 가격 분석법. 그 다음에 가격 증대법. 가격 분석법은 이거를 제대로 가격 분석, 이 나온 매매가가 혹은 임대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 적정 임대료는 얼마냐, 이거를 하려면 제가 만들어낸 매매가 임대가 분석 8단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얼마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인데 이걸 나왔을 때 내가 얼마에 사면 임대료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몇 년 후에 팔면 얼마가 나올지, 내 순수익은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올지,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 순수익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 낼지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입지만 분석해서는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쵸? 입지 분석도 잘해야 되고 가격 분석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임대가, 매매가 분석 8단계 하면 여러분 정규 강의 들으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7단계는 제가 강의 들은 분은 다 프로그램 드리고요. 8단계는 숙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8단계 프로그램을 써야지 양도세든 이런 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거는 숙제 같은 거 잘 하신 분들한테는 또 다 그냥 무료로 드릴 거예요.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가치 증대, 개발계획.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배우시고 제가 이제 전철개통 예정지 분석 같은 거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는 못해도 이런 건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증대법 5가지 분석. 가치증대법이 5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것도 해주시면 일종의 우리가 살 때 싸게 사지 않아서 비싸지도 않아 그냥 적정 가격에 샀는데 이거를 가치증대법 5가지를 쓰면 가치가 확 올라가 되겠죠. 매매가가. 그쵸? 자, 그거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가 꼬마 빌딩 투자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 분야는 러브라 그러죠. LOVE. 그쵸? 제가 만들어낸 거. 요거 러브 분석법. 그거를 이제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사라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다. 그래서 정규 강의에서 계속 다룰 게 뭐냐? 좋은 입지 여부를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이 2가지를 계속 2가지를 물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타. 여기 보면 기타 나오죠? 제일 밑에. 이거는 이제 세금 분석이라든지 상가 경매라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업종별 유의사항에 꼭 핵심 부분은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 필요한 모든 거를 진짜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을 주로 다루고 필요한 중요한 나머지는 다 다루는데 더 만약에 특히 이 기타에서 세금이나 이런 거는 세무사님 위주로 제한테 부족하면 거기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경매는 우리 경매 강의 있잖아요. 그거 이제 추가로 더 배우실 필요가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지 업종별 유의사항은 제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히 중개하시는 중개사님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중개할 때는 꼭 필요해요.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최원철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교수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입지 분석, 가격 분석, 상권 분석 위주로 제가 실전 문제를 주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보면 이렇죠. 이거를 이제 정규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세부적으로, 아까 좀 전에 본 거 있잖아요. 요거를 세부적으로 본 거예요. 세부적으로 본 건데, 자, 핵심은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사야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성공한다는 거고, 그거를 계속 다뤄줄 거죠. 기초 개념,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으로 동성 형성 유발 요인, 동성 형성 저해 요인을 배워야 되고, 대규모 인구 유출입 시설. 왜? 대규모 인구 유출입 시설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동성 형성의 원칙. 이거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단거리 원칙이에요. 최단거리 원칙은
우리 실전 이 상권을 형성하는 밑바탕에 깔리는 실전 원칙이에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신생활 상권지도, 신상지도라 그래요. 저는 이걸 줄여서 이거 제가 만들어냈어요. 왜? 지도를 보면 딱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상가가 많은 쪽을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보고도 이거 상가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많은데 이걸 알 수 있나 해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저는 사실상 그거 안 봐도 아는데 지금도 어제도 제가 그걸 만들어서 봤어요. 확실히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정규 강의에서 보시게 되면요, 꼭 따라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입지 분석, 그 다음에 가격 분석, 기타, 상권 분석, 그 다음에 기타로 가거든요. 입지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매 수요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시동선 분석, 주동선 분석, 흐르는 입지 분석, 접근성 가시성 분석, 상가 공급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입지 분석은 제일 먼저는 순서가 뭐냐? 거시동선을 분석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평촌에 산다고 쳐보세요. 안양 평촌에 산다. 범계 부근에 산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역 주민이 주로 아니면 과천에 산다. 이러면 이동 방향이 어딜까요? 직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서울 쪽으로 많이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철역이 있으면 내가 평촌에 사는데 서울 쪽에 있는 전철역을 이용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전철역을 이용할까요? 당연히 앞쪽을 이용하겠죠. 어디가 대박역이 되겠어요? 앞쪽 전철역이 되겠죠. 상가 투자 어디로 해야 되겠나요? 앞쪽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거시동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을 계속 놓치고 있어서 저는 시판 제가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를 그때는 특히 다음 지도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도를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보인 거예요. 거시동선이.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저는 늘 당겼다가 확대 축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동선이만. 상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직장으로의 이동 방향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게 확정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확정되면 일종의 아까 얘기한 평촌에 사는데 어느 전철역을 이용해요? 앞쪽 전철역을 이용하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앞쪽 범계역, 평촌역을 이용할 때 어떤 동선을 이용할까? 그걸 분석하는 게 주동선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동선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상가가 이 사람들이 주동선 상에 내 상가가 있더라도 많이 접근하기 쉽냐 혹은 접근하기 어렵냐, 눈에 띄냐 안 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상가를 찾으러 안 올 수도 있죠. 그게 접근성 가시성 분석이죠.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상가 공급이 많으면 일종의 구매 수율도 똑같고 주동선 상에 딱 있고 접근성 가시성이 좋아도 주변에 상가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상가 공급이 많냐 적으냐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또 제가 만들어냈죠. 그 주변의 구매 수요의 범위를 확정하고 근린 상가 그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 수요 분석, 구매 수요의 크기 분석, 범위 확정하고 크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입지 분석. 주동선 상에 있고 다 구매 수요의 크기도 있어도 이게 자리가 만약에 언덕에 있다든지 혹은 만약에 전철역이 내가 가려고 하는 거는 서울 쪽인데 전철역이 그 뒤에 방향이 있어. 그러면 흐르는 입지가 돼요.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입지 분석이죠. 그 다음엔 이제 가격 분석을 해야죠. 가격 분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수익률 분석, 그 다음에 매매가, 임대가 분석. 지금 나온 매매가가 싸냐 적으냐, 임대료는 적정 임대료는 얼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가 가치증대법 5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상권 분석은 유형별, 고정수요 대상 상권별 투자법, 그 다음에 유동인구 대상별 상권 투자법, 그 다음에 대방역, 쪽방역, 어떤 게 대방역이 되고 어떤 게 쪽방역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박 상권, 상가, 쪽박 상가. 왜 이게 어떤 데서는 대박 입지에서 쪽박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또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전철 개통 예정지, 일종의 내년에 암사 별내선이 개통되는데 장자 호수공원역이 있어요. 여기가 대방역이 될까? 뭐 대방역은 아니어도 쪽방역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 상권 최고 입지 10평당 환산임대료, 이것도 한번 분석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게 되면 이제 상가 공부가 되는 거, 상권도 공부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상가 투자 대박은 못 내도 쪽박은 분명히 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멘토 손오거인 러브, 에로 V. 그래서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러브, 에로 V, 입지 분석법, 가치 분석법이 답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가 가격 분석하고 상가 꼬마 빌딩 가격 분석하고 상가 꼬마 빌딩 입지 분석에 대해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